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산일전기요. 산일전기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7만 원에 10%입니다. 7만 원에 10%. 그럼 네. 지금 수익권에 진입을 하셨네요.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이익을 실현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갖고 있는 게 다 너무 손실이 많아서 이거를 또 올라와도 겁이 나네요. 네, 올라와도 지금 걱정이 되시는 상황입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전화를 잘 주셨는데요. 이 산일전기라는 전력 변압기 쪽의 강소기업, 이 종목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또 다른 여타 종목들도 있을 텐데 걔네들은 지금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 어마어마하게. 상황에서 이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좀 챙기면서 다른 손실 나고 있는 것들 중에 좀 뭐 물타기를 한다든가 뭐 종목을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제가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뭐 아파트 애들 많이 사시니까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왜 집에 마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아주 뭐 좋은 뭐 나무나 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당 청소를 하기도 하고 막 아버님이 야 가서 좀 뭐 잡초들 좀 뽑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 꽃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진짜로 잡초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네. 그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내 계좌에 잘 가고 있는 놈은 이쁜 놈이에요. 빨간 게 이렇게 뭐 10개 종목 중에 한두 개라도 빨간 게 나오면 사실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 빨간 거를 빨리 뽑아버리고 싶은 거야. 네, 불안해서요. 그쵸? 야, 이것도 가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어떻게? 또는 아이고 내 저거 빨간 거 조금이라도 수익 챙기고 다른 걸로 내가 저 물타기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빨리 빨간불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바로 그거를 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잡초 제거라는 거는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뭐 4, 50%씩 손실을 나면 뭐 방법이 없지만 뭐 20, 30% 또는 뭐 1, 20%라도 손실을 나고 있으면 내가 잘 수익 나고 있는 거는 건드리지 말고 그 손실 난 거를 과감하게 교체해서 또 다른 쪽으로 가거나 잘 가고 있는 놈이 흔들릴 때 비중을 더 늘려가거나 사실 이게 좀 정교한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일전기는 지금 홀딩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예. 네. 그리고 비중도 10%니까 만약에 뭐 20%, 30% 이상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일정한 시점에서 일부 정리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제 뭔가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 나갈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산일전기 같은 경우 지금 이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뭐 완전히 초호황에 진입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매출단이 이렇게 60%, 90%, 막 50%씩 급증을 해준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올해도 2025년도에도 37%, 20% 이상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2022년도에 2021년도 대비해서 2,400%나 급증해 주는 과정 속에서 2023년도에도 280%, 작년에도 134%까지.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49%, 내년에도 25% 이렇게 이제 급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의 모습들을 감안해서 보면 앞으로도 이 회사의 실적은 작년에 워낙 퀀텀 점프, 작년까지가 퀀텀 점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단숨에 이렇게 83,500원까지 갔다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일순간에 막 5만 원도 이탈됐던 모습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이제 저점을 확인시켜 주면서 다시 올해 상반기에 흔들렸지만은
곧바로 이렇게 7만 원을 회복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처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8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 또는 뭐 이렇게 조정보에서 7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이 이제 본전 가까이 오니까 야 이거 나 이제 안 올 줄 알았던 7만 원이 다시 오네 이러면서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예. 이거를 견디셔야 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흔들흔들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저는 오히려 만약에 얘가 흔들리더라도 이 중요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 일단은 요 7만 원과 6만 원 사이에 이제 이 물량 소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고 올라올 때 이 거래 자체가 지난번에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서 연출됐던 이 거래가 아니라 하면서 물량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과정들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7만 원부터 뭐 좁게 보면은 7만 5천 원, 좀 넓게 보면은 6만 원. 차라리 그 사이에 더 치고 나간다면은 지난번 고점 8만 원 근처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셔도 좋고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7만 4, 5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시장도 좀 흔들리고 얘도 잠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7만 원 초반 그 이하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오히려 조금 더 늘리셔도 좋다. 그래서 최대 20%까지도 괜찮고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들 속에서의 1차적으로는 8만 원 이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9만 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HD현대일렉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일렉이라든가 얘네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룡전기를 왜 그렇게 떨어져요? 그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손절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걸 손절이 뭐 지금 뭐 그 두 종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제가 문의 왔을 때도 그렇고 실적이 뒷받침돼주지 못하기 때문에 재룡전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다른 쪽으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잘 판단을 하십시오. 지금 손실폭이 좀 만약에 산일전기가 수익이 나고 있고 재룡전기의 손실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재룡전기 정리하고 산일전기로다가 교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산일전기는 홀딩하되 8만 원 라인에서 이익 실현하는 전략, 그리고 7만 원 초반 이하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NHN KCP. NHN KCP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9,200원에 10%. 9,200원에 10% 가지고 계시면 이제 막 본전을 회복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럼 네네. 지금 자리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이거를 지금 매도해야 되는가, 조금 더 들고 가서 수익을 보고 나야 되는가 궁금해서요. 계속 수익을- 홀딩. 네. 네, 혹시나 매도 가격 알고 싶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계속 끌고 가도 좋을까요, 파트너님? 네. 지금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10,000원 넘어간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매도를 못 하셨나요? 네, 그 잠깐 네, 어디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그만 뭐 얼마 5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가상 자산,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네. 또 전자화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 NHN KCP도 그와 같은 범주에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 흐름들 속에서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일 거냐 아니냐 이제 옥석이 가려지겠죠. 그나마 얘는 그래도 실적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연 얘가 주도하면서 전자화폐라든가 디지털 자산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치고 나갈까 못할까 이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네네. 중요한 자리에서 돌파가 일단은 이루어졌어요. 지난주에. 이 거래가 네네. 급증을 해주면서 급등을 했고 장기간에 걸친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네. 나는 한 번 더 갈래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한도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네네. 홀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홀딩하시고 이 직전에 지난주에 이 105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가 이제 빨리 가주느냐 못 가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거래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2023년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15,000원까지 갔던 이후에 그냥 뭐 반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어느 정도 저점은 나온 거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와 같은 거래가 더 실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우 정말 이건 지긋지긋하다라고 하시면 뭐 한 10,000원 근처에서 뭐 50%라도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끌고 가 보면서 그 다음 자리 한 12,000원도 보이거든요. 아, 12,000원이요? 예. 1차 10,000원, 2차 12,000원. 그렇게 네네.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지금의 모습만 놓고 보면 크게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이젠 조금 두 다리 뻗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NHN KCP는 홀딩하시면서 10,000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12,000원까지도 상단 열어놓고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SDS요. 삼성 SDS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만 원에 25%요. 8만 원에 25%. 18만 원, 18만 원. 아, 18만 원에 25% 가지고 계시고 네. 오늘 급등하고 있어서 좀 앞으로도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 혹시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온가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좀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계속해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비중만 조금 조절해 주면서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것도 정말 안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마음고생 많이 너무너무 하셨어요. 안 움직여가지고 네. 속 탔어요. 뭐 보유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요? 4, 5년 됐어요. 그렇죠. 예. 예. 아유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AI 투자 확대라든가 여러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가는 네.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특히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기반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그러한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삼성 SDS예요, 사실은. 뭐 이러한 네. 종목이 뭐 실적이 갑자기 막 급증해주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기본 안정적인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정부의 AI 정책 확대 정책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설립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AI와 데이터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전방적인 어떤 수요가 확장이 되고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까? 자, 지난번에 10만 원까지 급락을 했다가요. 네. 하면서 올라오고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까지 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오버슈팅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네. 이것을 이제 월봉으로 보면 네.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 일봉에서 급등한 거는 이제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네. 얘기냐면 이렇게 네. 장기간에 걸친 하락을 네. 이 저점을 월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네네. 10만 원을 중심으로 잡아주면서 이러한 모습이라도 한번 나와줘야지 이게 제대로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단숨에 저항이 이렇게 그냥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있는데 쉽게 돌파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들기겠죠. 몇 번씩. 예. 예, 몇 번씩 두들길 거라고요. 예, 그러면은 예. 이 두들기는 과정이 여기 1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공방을 벌이다가
그게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17만 원까지 만약에 갔다가 공방을 벌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은 17만 원을 한번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내가 본전은 18만 원인데 네. 그때까지 그냥 무조건 들고 가지 마시고 한 네. 30%든 50%든 뭐 16만 5천 원부터 17만 원 사이에 정리를 하시는 거야. 아, 그리고 다시 17만 원 밑으로 내려오거나 그럴 때 다시 채워넣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중은 안 뺏기고 단 10주라도 더 살 수 있고 내 네. 단가는 뭐 17만 원 초반이 됐든 이렇게 낮춰줄 수 있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17만 원에 안착해주면 다음 목표는 20만 원으로 잡고 그러고 대응을 해 나가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번 구간에서 바로 20만 원은 아직은 힘들다. 그런 차원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추가 매수 조금 해가면서 아니. 팔아가지고 추가 소매수 조금 해가면서 아니 지금 비중 25%니까 지금 추가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반 팔아가지고요. 그렇죠. 저 17만 원 근처 오면은 반 팔아서 네. 밑에서 다시 채워넣는 거지. 네네네. 네, 그렇게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만 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이번 구간에서 잘 흐름하고 정부 정책들 이것저것 발표 나고 하면은 뭐 20만 원은 또 갈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 SDS는 17만 원 아래에서 다시 비중을 채우는 전략으로 손실 최소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HVM이요. HVM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는 25,950원이에요. 25,950원이시면 현재 그래도 수익권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맞으실까요? 네네. 네. 그러시면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거를 조금 내리다가 올랐는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비중을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건가요? 예,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릴까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추가 매수 현재 가능한 자리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뭐 조금 뭐 수익도 나고 이러신 분들도 문의가 오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은 가볍네요. 그렇죠? 네. 다만 네. HVM을 현재 시점에서 비중을 좀 더 늘린다. 저는 우리 왜 흔한 말로 나는 반댈세. 그냥 20% 비중을 가지고 조금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하시죠, 뭐. 네. 지금 뭐 중동 관련해서 또 뭐 이스라엘에 그 방산업체에 납품했던 이력 뭐 이런 것도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네네.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조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HVM도 뭐 시장에서 이런저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뭐 계속 엮이는 듯한 뭐 그러한 것들은 있지만 왜 이 주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여주지 못하냐면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을 좀 보면은 이게 그 실적에 따라서 계속 춤을 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면은 매출단들이 막 30% 급증했다가 8%로 급감을 했다가 다시 또 뭐 30% 급증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실적은 보면은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12억에서 급감을 하고 갑자기 다음해에는 37억으로 급증을 해주면서 211% 급증을 하고 그러다가 또 작년에는 또 적자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이제 조금 뭐 흑자 전환 기조와 내년에도 올해 대비한다라면 뭐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게 이제 그나마 단기 순이익이 3년째 계속 적자 지속이 되다가 올해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되고 내년에도 4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뭔가 이 실적도 평균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적자 나왔다가 흑자 나왔다가 뭐 감소됐다가 급증했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처럼 움직여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 뭐 네, 상장한 네.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 과정들 속에서 보면은 지난 2월 달이었죠. 올해 34,250원에서 주가가 순식간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네네. 했다가 이게 사실은 뭐 좋게 보면은 뭐 반 정도는 복구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렇죠? 네. 하락 네네. 하락폭에 그리고 이 여기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러다가 잘못 주가가 만약에 또 한 번 밀린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밀릴 자리도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이 네네. 여기 저점을 18,000원을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27,000원까지 이 하락폭에 또 한 번의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네네. 홀딩하시고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야 될 자리에서 못 치고 나가면은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네. 이제 한 4, 5주 동안 옆으로 이렇게 주봉의 모습이에요. 횡보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이제 거래도 좀 실리면서 오늘 첫날이긴 하지만은 상승의 양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 여기서 만약에 치고 나간다 그럴 때 1차적으로는 이 2만 원대 후반 3만 원이 저항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나는 한 3만 원 정도 오면 뭐 직전 고점이 34,000원이니까 난 거기까지 갈래가 아니라 만약에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서 3만 원 근처 오면은 저는 50%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조금 더 동향을 보면서 다시 또 비중을 매도했던 거 이익 챙겨놓고 뭐 한 2만 뭐 6, 7천 원, 7, 8천 원 다시 오면은 그때 또 매수하고 3만 원이냐 아니면 3만 5천 원이냐 다음 목표로 대응하는 게 좋지 여기서 신규 자금을 투입해서 뭐 더 끌고 가보겠다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됐죠? 네, HVM 추가 매수는 자제하자 비중 그대로 끌고 가되 3만 원 근처에서 일부 비중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자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6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ST팜, 매수가는 94,400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작년 9월 고점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추매해서 낮춘 단가입니다. 1년 적금 붙는다 생각 중인데 홀딩해도 될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적금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비중 15%. 근데 좋은 그 문의 중에 적금 붙는다 생각 중이고 홀딩해도 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좀 더 여유 있게 느긋하게 대응을 하신다는 얘기죠.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아까 뭐 종목을 하나 봤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작년에 이제 이렇게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급감이 됐던 모습에서 올해부터 이제 안정적인 매출단들 이렇게 매출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18%, 2026년도에 20%, 그러면서 27년도에는 4,800억대 21% 계속 우상향의 이러한 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77억에 불과했는데 올해 434억, 작년 대비했을 때 56%.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올해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1% 증가하면서 600억대, 또 후년에 800억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이익의 안정성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성은 커지고 있다는 거.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속에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거기에 따른 원료의약품 쪽에서의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 지배력과 점유율도 확보하고 있고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주가의 지금 주봉의 모습입니다만은 현재 위치에서 지난번에 작년이었죠. 59,900원을 저점으로 이러한 어떤 상승의 트렌드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체 시장이 흔들리고 하면서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이러한 모습이지만은 지금의 모습들만을 놓고 보신다면 이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하방을 잡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자리
그러니까 7만 원대 초반 자리에서부터 9만 원의 박스권에 지금 놓여져 있는 여기는 언더퍼폼한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를 안 깨고 계속해서 지지된 자리들이 여기서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60주선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이게 슈팅이 돼주는 모습들이 나오려면 이 9만 원에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단부에서 주식값도 아직 회복 못하고 상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끌고 가 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9만 원 근처까지 저는 흔들림 없이 보유하고 계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때 한번 일부 정리해서 밑에서 다시 또 채워넣는 그러면서 단가를 낮추는 이러한 전략을 병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